오늘 이 시간에는 터널 설계 이론 중 내공 변이 제어법, 약자로 CCM이라고 하는 내공 변이 제어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정의 부분 살펴봅니다. 정의 부분. 내공 변이 제어법이란 터널 굴집면 후방에서 지보제 설치 후 발생되는 변이를 제어함으로써 터널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임. 약간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잘 없어요. 우리가 보통 나틈 공법을 할 때 발파를 하고 즉각적인 막장면에서의 지보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조금 더 굴착한 다음에 시간 경과 후에 이제 후면에서 쇼크리트, 그 다음에 락볼트 등 이제 지보제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지보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 지보제를 터널을 굴착을 하고 원집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쇼크리트도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락볼트도 뭐 이렇게 계속 찌르면서 터널 안정성을 도모하겠죠. 그것을 안 하면 어떤 뭔가 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지보를 설치하는 것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보제가 없다면 터널 내공 변이가 계속 증가하여 붕괴하게 되거나, 그죠? 터널은 지하에 공동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도로를 쓰던 뭐로 쓰던 쓰는 건데, 붕괴가 된다면 소의 목적 시설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붕괴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공간을 형성하는 게 우리 토목 기술자가 하는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붕괴되지 않게 지보제가 있어서 변이를 제어하게 된다. 결국은 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두 줄을 요약을 하면, 가만 내비두면 제어되지 않아서 터널이 붕괴될 수 있다를 이 두 줄이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터널 변이가 결국은 터널 붕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터널 굴착과 동시에 막장 전방 방향과 횡방향으로 집안의 초기 지중 응력이 전이되고 남은 압력만이 재분배되어 새로운 평형 상태를 이룬다. 어려워. 자, 어려울 때는 우리는 연습장을 피고 그 다음에 뭐 많은 교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림들을 직접 그려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3차원. 막장은 우리가 이제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편의상 우리가 뭐 2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동 자체는 어때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3차원 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토질 파트 여러 분야에서 나오죠. 터널에서의 아칭은 무엇일까? 우리가 2차원적으로 딱 잘랐어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렇게 굴진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터널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터널 굴착하기 전에 어떤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응력이. 그랬는데 이 터널을 파고 나니까 이 응력이 사라지게 되죠. 요 요소 입장에서 봤을 때 굴착 전에는 시그마 V, 시그마 H 요런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얘를 쏙 빼서 없애버렸으면은 얘와 이 부분, 파지 않은 부분과 그 다음에 요 판 부분 사이에 얘는 뭐가 차 있어요? 공기가 차 있잖아요. 공기는 어떤 응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매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면 자체에서는 지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최초 이런 응력, 수직 응력, 수평 응력을 받고 있었던 터널이 왜 붕괴되지 않을까요? 요 종단상에서는 이렇게 응력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는데 얘가 받치지 않고 싹 빠져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버팅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굴착을 하자마자 지보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발파, 예를 들어서 쾅 하고 발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뭐 버럭도 좀 끄집어내고 이 후면에서, 비로소 이 후면에서, 시간경과 단 후면에서 지보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경과 또 변이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서 붕괴되지 않고 막장면에서는 안정이 유지가 되느냐? 이렇게 떨어졌던 하중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아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앞쪽 그림이다. 아칭. 요 하중이 원래는 이쪽 부분으로 떨어져야 되지만 이 아칭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하중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뭐 센 놈,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매질이 있다고 보고 센 놈 이렇게 했을 때 얘는 그래도 비겁하지 않은 모양이네. 하중이 센 놈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센 놈으로, 약한 놈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중이 떨어져서 이쪽 막장 굴착하지 않은 부분으로 응력이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배면 쪽으로 이렇게 응력이 흐르면서 이 부분의 막장 안정성이 도모된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여담으로 하고, 자,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요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는 파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중이 떨어질 텐데 이쪽으로 아칭, 배면 쪽으로 아칭, 그러면서 막장 안정성이 도모된다는 요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것을 종단 방향, 그죠? 종 방향. 그 다음에 또 횡방향으로도 아치가 돼요. 횡방향. 응력이 이렇게 떨어지죠. 얘가 힘이 없는 놈이니까 어때요? 주변으로 이렇게 응력이 흐르는 거죠. 이것은 흡사, 우리가 유선 흐름에, 물의 흐름에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모양이죠. 자, 그것을 나타낸 것이 아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장면에서 붕괴가 바로 발생하진 않는다. 요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요 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내공 변입 제어법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기본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34회 4교시였던가요? 4교시 출제 문제 답안을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가정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초기 응력 계수가 K0는 1이다. 그러니까 등방이다. 등방. 그 다음에 원형의 터널의 형상은 원형이다. 요 두 가지 조건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비로소 중요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내공변이 제어법 이론의 세 가지 요소. 요 특성 가운데는 시간 의존성이 내포된다. 사실 근데 이 시간 변수 자체는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단 변형 곡선 요 부분은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요 부분만, 복잡하니까 요 부분만 일단 보도록 합니다. 도대체 이 그래프가 무엇이냐? 터널을 이렇게 굴착을 해 나갑니다. 굴착을 해 나가면 이 굴착으로 인해서 붕괴는 발생되지 않더라도 천단에 치마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천단의 치마가 요 부분. 그러면 거리별로 치마 양상이 어떻게 될까? 여기는 막장 전방, 그죠? 얘는 후방. 당연히 후방은 어떤 빈 공간이기 때문에 치마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고, 막장 전방은 뭐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는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페이스, 막장면을 이야기해요. 막장면. 자, 그래서 지금 요 페이스라는 것은 요 막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장부. 그러니까 요쪽에 ahead of fac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ahead가 되는 거고,
이쪽은 비하인드. 자, 이쪽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요 그래프랑 그 미러링이 된 건데 좀 그거를 감안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쪽 부분은 아직 굴착하지 않은 막장 전면이고 요쪽 부분은 굴착을 해서 이미 터널 공동이 생긴, 그러니까 공동으로 표시하면 얘는 아직 파지지 않은 것, 얘는 이미 파제 껴진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막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쪽 면은 처짐이 있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처짐이 없다라는 뜻이고 0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천단 치마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막장 전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지면 아예 치마가 없는 거고 막장면에서 비교적 어떤 근거리에 되는 막장 정면에서부터 치마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막장면까지 왔고 그 다음에 막장 후면으로 갈수록 어때요? 점점 무엇이 커진다? 종단 변형 곡선. 그러니까 결국 천단 치마가 그만큼 많이 생긴다. 요걸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것이 종단 변형 곡선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락해서 어떤 종단 변이 곡선 LDP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안 반응 곡선과 지보재 특성 곡선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 이거는 뭐 암기를 뭐 하셔도 좋긴 하는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인가, 또 이 종단 변형 곡선 요것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뭐 어느 논문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보면 종단 변형 곡선과 집안 반응 곡선을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뭐 유효한 그래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여지없이 막장면이 여기선 페이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그래프를 따라와서 보면은 F에서 G로 갔다가 이쪽으로 떨어지죠. 이 부분. 여기서도 L.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막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페이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떤 변이와 관련된 거예요. 변이.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이 가로축은 변이. 그 다음에 세로축, 얘는 프레셔, 압력.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쪽 축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래프를 매칭시켜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그래프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페이스라고 얘기했죠. 얘는 이쪽이 어헤드라고 했고 이쪽이 비하인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 자체는 요 두 번째 그래프, 얘는 보면은 이쪽이 어헤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약간 좀 방향이 다르니까 여기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내공 압이 여기에서는 엄청 컸어. 막장 전면에서는 크다가 점점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리고 지보재 특성 곡선이 어느 시점에서 딱 발휘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이 지보재 반응 곡선, 집안 반응 곡선, 종단 변형 곡선을 이해하는 전부인데, 자,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해했다 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지보재 특성 곡선, 얘는 이제 일단 배제를 해 놓고 얘만 놓고 보는 거지. 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도대체 GRC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특별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터널을 파기 전이야.
요런 상태에 있을 때 원래 이런 임의 요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시그마 V라든가 시그마 H 요런 응력이 흙 요소에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파기 전에는 얘가 응력을 받고 있었던, 파기 전에 제로 막장 전면적으로 파기 전에 굴착하기 전에 받았던 초기 응력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때 부분은 변이도 없고, 당연히 없죠. 파기 전 한참 전에, 이 파기 전 한참 전에 요 직전에는 변이도 없으니까 요 부분 어디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여기에서 미소적으로 좀 앞에 나가서 여기 요소라고 보고, 거기에서 받았던 원지반이 받고 있었던 응력, 그때는 변이량도 없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막장이 페이스가 이제 이쪽이니까 여기 전까지 쭉 오면 뭐가 떨어져요? 프레셔가 떨어져. 내압이 프레셔가 떨어져요. 이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막장면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얘 압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파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얘 요소 A, B, C. 근데 A는 끝났어. 여기가 A라고 치고, 그 다음에 B는 여기, 그 다음에 뭐 C는 여기. 이렇게 되면은 얘 요소 올수록 뭐가 낮아져요? 내공압이 변이는 커지고 압력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변이는 이렇게 커지는데 압력은 왜 떨어지는가? 이것이 결국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아칭, 막장면에 이렇게 떨어졌던 하중이 이렇게 흐르고 흩어지니까, 하중이 흩어지니까 얘 압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대신에 뭐가 증가한다? 변이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물론 여기서 페이스를 이미 이제 지나서는 변이가 계속 증가하죠. 변이가 계속 증가하고 압력은 계속 떨어지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머릿속에 궁금증이 생겨야 돼. 궁금증이 생기는 게 어떤 학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기억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압력 PI가 이렇게 쭉쭉쭉 변이가 늘어나는 건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이 압력 자체가 막장면에서 후면으로 갈 수 있도록 왜 이게 떨어질까? 그러면 이상한데? 막장면이라는 게, 일단은 얘가 막장면이니까 이쪽 이후로 갔으면 얘 했던 게, 얘를 흙으로 메워져 있던 게 얘가 이제 날아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내압이라는 게 도대체 작용하긴 작용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긴다고요. 이 부분에 실제 터널 이 부분에서 얘는 에어, 공기, 얘는 소일. 좋아. 여기에서 연직 하중 떨어졌고, 뭐 여기에서 뭐 수평 하중도 작용하고 해서 이 임의 요소, 그래, 여기 A, B, C라고 했을 때 A 좋다. 내공압 작용해. 그 다음에 B 포인트 오케이 좋아. C 포인트 공기랑 맞닿고 있는데 응력이 작용하고 있어? 요런 의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쪽 부분에서, 내압 부분에서, 이 벽체에서 공기랑 맞닿고 있는 특성상 이 부분에 공기는 뭔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밀폐되지 않는 이상, 밀폐돼서 가압을 하지 않는 이상, 플러스 가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얘가 대기압과 숨통을 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눌러준다 해서 얘가 뭐 반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을 하지. 그러면은 앞에 그래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압은 뭐지? 그러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 자체는 터널에 작용하고 있는 내야 PI를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파재 껴진 페이스 이전 모르지만 이후에는 내공압이라는 게 있나? 발생하나? 이런 퀘스천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죠. 이것은 가상의 압력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결국 이 가상의 압력이란 뭐냐? 원래는 그마만치 요만큼의 뭐 이거로 할까? PSD 포인트에서 이러한 압력이 작용을 해야 되지만 내공압을 이 D 포인트에서 직접 재보면 얘는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인데 우리는 PSD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 압력이 원래는 작용하는 것이 맞는데 얘가 어디로 갔다? 아칭으로 흐른 거예요. 아칭으로. 막장으로 흐르거나 요런 뜻입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랑 견주어서 막 생각을 하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헛갈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공압이라는 게 결국 공간 사이에서 뭔가 가상의 뭐가 서포터가 막 이런 아칭으로 인해서 서포터 머리가 이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나온 배경에는 뭐 실제로는 그럴 일이 없는데 터널이라는 게 야금야금 먹고 가는 거잖아요. 이만큼 해서 이런 터널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관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터널을 일시에 0.1초 만에 딱 뚫은 거예요. 0.1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고 나서 이마만한 변이를 발생을 하게 되면 이만한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내압을 가해주면 이 부분에서 변이가 수렴을 하겠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 D 포인트를 보면 PSD라는 이런 압력을 가해주면 이 변이에서 수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PSL이라는 압력을 가해주면 이 변이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시간 변수가 어떻게 보면 또 추가로 들어가 있지만 이 그래프 자체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좀 가정 조건이 들어 일시에 굴착하고 뭐 원형이고 초기 응력 제로 K0는 1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상 뭐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딱 매치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지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붕괴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그래프 자체는 쭉쭉쭉쭉 붕괴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 변이만 늘어나고 P0로 떨어질 뿐 붕괴라는 결과 리절트를 딱 아웃풋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일시에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일시에 딱 굴착을 하고 이러이러한 변이가 발생하려면 어떤 그 모델링 자체를 여기 맥시멈에서 쭉쭉쭉쭉 떨어뜨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변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변이가 있어. 그 그래프를 그대로 도식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시에 굴착을 빡 해놓고서 자 압력을 아무것도 안 가해서 그러면 변이가 쭉 늘어나서 여기까지 온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지보제 특성 곡선 요것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자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공 단계와 결부 지어서 페이스가 있고 시간 텀이 여기에 고려가 안 됐지만 어떤 시공 시퀀스상 시간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시는 됐죠. 이 그래프 내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어서는 굴착을 하고 나서 설령 일시에 굴착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보제를 설치할 때까지는. 막장을 이렇게 하고 나서 뚫었어. 발파를 팍 했어. 폭발을 했어요. 폭발해서 여기까지 뚫고 나서 바로 직배면에서 쇼크리트 바로 뒤져. 이 막장은 아니고 바로 뒤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락볼트 이런 식으로 지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 발파됐을 때와 이 지보가 되는 시점 사이에서는 t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막장면 페이스라고 표현된 막장면에서 지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뒤에 요 뒤에서 지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보를 딱 설치하고 나면 그때 당시 지보제 응력은 제로죠. 제로. 그러다가 이제 얘가 시간 경과와 함께 또 굴착을 앞쪽으로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중 아치가 응력 아칭이 이제 이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변이가 더 늘어날 거예요. 요 A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뚫기 전에 막장면이 여기였을 때는 아칭이 원활하게 나면서 변이가 별로 없었는데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굴착을 더한 거야. 얘가. 그렇게 됐을 때는 막장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거죠. 옮겨지면서 아칭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변이는 더 늘어나게 되고 응력은 떨어지게 되죠. 그런 그래프예요. 그런데 원래 그런 단계에서 지보가 없다면 붕괴가 되겠지만 우리는 지반 붕괴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요 K 지점에서 지보제를 딱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굴착이 되면서 응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변이는 요만큼 늘어나지만 어찌됐든 지보제의 응력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붕괴를 막으려고 그 하중 자체, 응력 분담 돼야 될 그런 부분, 되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보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이 터널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게 이 키폰트예요. 세 개의 그래프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가정 조건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상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답안지에 나와 있는 종단 변형 곡선, 그 다음에 지반 반응 곡선, 지보제 특성 곡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제 좀 전까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글씨로 아칭 이펙트로 또 어떤 가상 지반을 설명하고 있고, 가상 압력을 또 설명하고 있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보제 압력 작용 원리는 원래 터널은 굴착 후 지반 굴착과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이량 여기서는 U로 설명이 됐으니까 U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내공 변이는 일정 수준에서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시점에서 막장 뒤쪽 적정 시점에서 해야. 왜 적정 시점일까는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보제가 도입이 돼야 한다. 지보제 압력 작용은 지반 반응 곡선, 그 다음에 특성 곡선에 따라서 설명이 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 자, 요 두 그래프, 지반 반응 곡선, 얘는 지반 반응 곡선이죠. 얘는 지반 반응 곡선, GRC인가요? 네, GRC로 돼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보제를 사실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막장면이 예를 들어서 아까랑은 조금 다른데 막장면은 아까 그래프에서는 뭐 요 3번 위치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처음에 변이를 여기로 잡고 싶어. 변이를 하나도 허용하고 싶지 않아. 이론상의 문제면 실제로는 불가하게 막장에서 어떻게 지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원래 상태로 짝짝짝짝 지보제를 설치하면 이 정도 강도로, 이 정도 서포트로 압력으로 가하게 되면 지반을
변이 없이 원상태로 그대로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상 불가능한 1번입니다. 굴착 직후 보강식. 그죠? 굴착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굴착 직후 약한 집옷이. 그러니까 굴착 직후 못하는데 2번도 뭐 어디에서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강한 서포트가 아니라 요 정도 하중만 버팅길 수 있는 지보제다, 이만큼만 PI로, 그러면 결국은 원래 받았던 응력보다 이만큼이 작잖아. 이만큼이 작기 때문에 얘는 변이를 대신에 요만큼 허용하면서 이렇게 서포트가 되는, 물론 변이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효과는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점, 막장면에서 조금 이격된 거리 t 시간 후, t 경과 후, 그 다음에 뭐 L 정도 떨어져서 지보를 3번에서 했어요. 3번에서 했을 경우, 3번에서 강한 스티프니스로 강한 지보를 이렇게 했을 경우 변이를 제어하면서 이 부분에 내공압은 뭐 요 정도로 지보제가 담당을 하고, 변이는 여기서 요만큼 U 1이라고 할까요? U3이라고 하죠. U3이라고 하고 요만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크게 볼까?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똑같이 요 지점 A 지점이라고 할까? A 지점에서 설치를 했는데 3번은 이만큼의 강성이 있었던 거고, 이만큼의 강성, 요만큼 강성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작은 시점은, 지보제 설치 시점은 똑같지만 약간 작은 강성으로 보강을 했을 때는 이만큼, 결국은 변이는 이만큼 약한 지보 강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변이량은, 그쵸? 델타 U A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똑같은 A 지점에서 보강을 했지만 4번보다 더, 이게 사실은 여기 그래프가 여기에 꽂혔으면 좋겠어요. 최소 5번 여기에 그려졌다고 하면 요만큼의 델타 PI가 발생하죠. 요만큼 작은 지보력으로 A 타이밍에 지보를 설치해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 5번 그래프가. 그랬을 때, 야, 어때요? 변이는 물론 이만큼 더 추가적으로 생겼지만 어떤 약한 압력으로, 약한 지보로 붕괴 없이 여기에서 변이가 수렴을 하는 가장 경제적인 지보 패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변이라는 것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단 요 타이밍에 A 타이밍에 지보를 걸어줬을 때 이론상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5번으로 딱 약한 지보로. 왜냐하면 강한 지보라는 게 락볼트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쇼크리트도 더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적정한 시간에 어떤 적정 지보 비용으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거만치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B 타이밍에 지보를 했어. 그랬을 경우에는 이때는 통제 불능이야.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때는 지보를 설치하더라도 이미 변이가 가속이 돼가지고 이 변이를 제어하려면 이만큼의 프레셔가, 지보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변이도 이만큼 생기는 거죠. 이만큼 A에서 보강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이 손해, 그 다음에 이 PI도 엄청난 지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이 손해, PI 손해, 결국은 이 B 시점에서 지보제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터널 안정 측면에서도 전혀 득될 게 없다. 그래서 적정 타이밍에 지보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보 반응 곡선, NATM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러한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딱딱 맞춰서 답안지 작성하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NATM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여기도 별 표시되어 있는데 결국은 시간 의존,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간 텀이 존재하는 건 같은 위치라도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지나서 나는 그 지점에 보강을 할 거다 이래 버리면 걔는 이미 붕괴되고 없는 터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보면 변이량이 이쪽은 시간 텀이잖아요. 이런 거 답안지에 딱 써주면 좋다니까. 그냥 이렇게 돼서 t이고 얘는 변이다, 내공 변이다. 결국은 우리가 적정 시점에서 우리가 보강을 해줘야 u의 변이량을 제어할 수 있다. 시간의 함수이다. 요거를 하나를 더 넣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집안 반응 곡선에서 살펴봤고 지보 반응 곡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KCC 내공변이 제어를 설명하면서 종단 변형 곡선의 의미와 또 전제 조건, 집안 반응 곡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지, 지보제 특성 곡선이 어떤 특성이 있으며 적정 타이밍에 적정 강도로 지보제를 설치해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공이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